오늘은 부정선거 얘기 말고 개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4월 3일날 개헌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정당이 국힘당을 제외하고 6개 정당의 개헌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왜 부정선거를 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부정선거를 한 거는 왜 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개입하고 글로벌리스트도 개입하고 여야 우리나라 부정선거 카르텔이 왜 부정선거를 한 것 같습니까? 개헌하려고! 여러분 체제를 바꾸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속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가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만약에 일본이나 대만같이 수개표를 하는 나라는 현장에서 부정선거나 서버로 부정선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여야를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T가 발전되고 전자투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들이 지금 과반수만 있으면 헌법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발의를. 이것이 다음 주에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3일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3분의 2 의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국민투표가 되는 겁니다. 5월 달에 국민투표가 붙여지겠죠? 그러면 이들이 왜 개헌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개헌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지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토지 공개념,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중국의 속방이 되는 게 아니라 5차례, 6차례, 3차례 이렇게 3차례, 5차례, 7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거는 이재명 쪽에 있는 친명은 총통제, 그러니까 종신제를 원하고, 신문 쪽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부분은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맨 먼저 상징적으로 5.18 아시죠? 5.18과 부마 사태를 집어넣는다. 5.18만 집어넣으면 전라도 호남 쪽만 특혜를 준 것 같으니까 부마를 집어넣자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실현, 반공, 그리고 제국주의 극복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5.18 정신, 여러분 5.18 정신이 무엇인가요? 5.18 정신이 무엇인가요? 5.18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명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5.18 공적조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공자가 있는데 명단도 모르고 공적도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데 이걸 헌법 정신에 넣겠다는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국가가 아니고 이 나라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한 정신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종중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다음 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통반장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장악된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전체주의 사회를 그대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저분들, 지나가는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방자치 하겠다는데,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는데
지역 경찰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경찰 여러분, 그 경찰청이 각 지역 경찰청이 중국 공산공안과 MOU를 맺고 있는데 무슨 지역 경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홍콩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속방아 부분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면서 홍콩의 사례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던 것이 홍콩에서 겪던 일입니다. 자, 권력구조 개편은 차후로 미뤄서 다음번에 1, 2년 정도 있다가 찌째명의 총통제를 할 것이냐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인가 그들과의 경쟁입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부패 카르텔, 금융 카르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것이 민의로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합하자고 얘기하는데 단합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면은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항아리가 깨졌는데 단합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국힘당을 찍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율은 절대로다가 물살라지기 때문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아. 자, 우리나라의 법적 카르텔, 그리고 부패 카르텔, 그리고 종중 카르텔, 금융 카르텔이 지금 현 정치권입니다. 이 부분을 완성해서 박지원, 그리고 김종인, 김무성, 이명박, 이재명 이런 자들이 10선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노예 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도 되지 못하고 유사 전체주의, 종중 전체주의가 돼서 저 사람들이 중국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추경을 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중국한테 가시는 거 아시죠? 재생에너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특혜, 비자 이런 데로 갑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느냐, 개헌을 막느냐입니다. 부정선거 투쟁도 중요하고 거룩한 방파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 나라가 넘어가는 종중 개헌을 막지 않고서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렇게 호소드릴 일도 없고 더 이상 악을 쓸 일도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홍콩이 중국한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3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싱가포르 친구들이나 홍콩 친구들, 거기서 교수하던 친구들과 수십 년 교류를 하면서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고 거기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장기 적출당하고 전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탈출해서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데려올 수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개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개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끝나고 술 마시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연설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잘난 척 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모였죠. 그러면 나라 사랑을 국가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